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한 발 더 들어가는 깊이 있는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SNS 공유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해문 스님과 양이삼 목사님.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하시고 어떠셨나요? 우선 목사님. 네, 뭐 재밌었다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네. 또 우리 해문 스님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덕분에 재밌었다고. 어부지리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양 목사님과 상당수 사건과 이런 거에 인식을 같이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 편을 그렇게 들었냐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좀 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양 목사님 반대편에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약간 오버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당한 거리감 제가 잘 유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스님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옹호 발언을 한 사람으로 싹 찍혀가지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댓글에 뭐라고 다냐면, 오늘은 반성하고 나오셨나요? 근데 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들어보시면 우리 네. 스님의 사상을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딱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네.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좀 저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뭐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지금 고급지게 매긴다. 그거 지금 매긴다. 네. 전문 용어 나와서 매긴다 네. 나왔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또 막 공격하고 그러시면 촌스러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도 그랬고 뭐 여기저기서 김건희 여사 제발 좀 그만 좀 네. 쫓아다녀라. 아예 그냥 관저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순방 동행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제발 한국에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순방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 그러시던데 한국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외가 너무 네. 자주 들어오신다. 네, 이런 너무 얘기도 하죠. 한국에 자주 출몰하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지경이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죽을 수 없다. 아.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조중동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네. 대한민국을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려요. 내부에서 돌렸더니 진짜 백석도 안 나온다. 뭐 이것 때문에 조중동이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뭐 일종의 김건희가 사저로 가서 뭐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저를 가게 되면 네. 굳이 특검까지 하냐.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논조를 바꿔서 쓸 것이다. 갔는데, 사저로 갔는데 굳이 특검까지 하냐. 네네. 라고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그게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특검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통과됐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미리 포석을 그렇게 까는 거라고 좀 보는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일단 김건희 대통령인데
사저로 가겠습니까? 김건희 대통령이라니요? 아니, 하는 짓이 대통령이죠. 이제 이따 네. 사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니 네. 대통령이 어떻게 관저를 떠납니까? 자, 대통령 부인이 근신해야 된다. 스님 네.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근신하셔야죠. 뭐 이른바 디올백 사건 이후로 국민 여론도 좀 진짜. 안 좋고 그런 상태에 좀 근신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적인 원론과 별개로 이번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따라가셨다고 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좀 그 여론의 그런 안 좋은 반향들이 인식하셨었는지 네덜란드에서 이제 찍힌 사진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네덜란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가신 곳이 따로따로 가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신 거 찍힌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이 사진빨 너무 안 받으셔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 열사 기념관하고 헤이그에 가셨던데 네. 뭐 봤다는 것도 어떤 임팩트를 주기 좀 어려운.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영부인과 같이 찍었을 때는 그 사진에 사진이 좀 임팩트가 이렇게 있는데. 임팩트가 있는데 영부인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 대통령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좀 밍숭한 사진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아주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단히 특이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잘 보면은 굉장히 근신해서 대통령과 따로 움직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자기의 일관된 자기 주장을 사진으로 역시 나타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의 동물보호재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견들을 끌어안고 예.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사진 잘 나왔습니다. 사진 잘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속칭 김건희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한국 언론에게 보도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좀 또 다른 이제 한 번 더 주목하자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 농림수산위에서 김건희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게 됐습니다.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아마 통과를 여야 합의했으니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여 시대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개식용을 몇 천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종식하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동일한 시간대 멀리 지구의 거의 반대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사진을 통해서 개를 끌어안으시고 김건희법의 통과를 국내외 정치인에게 강하게 요청하셨다는 것은 역시 김건희 여사 감각이 있다. 결국 근신이 아니라 네. 네덜란드까지 가서 할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내준 사진이었다고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좀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 사진상으로. 왜 가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거 오늘 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자, 사진 얘기 나왔으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진짜 제가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랑 둘이 같이 찍힌 사진에서는 항상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짝짝 그렇죠. 들긴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만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좀 리밋한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양 목사님은 어떤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뭐 이제 순방 사진 중에서 꼽아보라고 네네. 하셔서 뭐 또 이제 우리 해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근데 해문 스님 참 비비가 좋으신 것 같아요. 비위가 좋아요? 네. 저는 네. 윤석열 김건희 사진을 잘 못 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네. 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 근데 사우디 방문했을 때 뭐 말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시는 부인이라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 에마 부인이시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저 말이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최고의 명품 말이다. 엄청 비싸대요. 네, 맞습니까? 네. 아라비아 말. 아라비아 말은 그 말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건장하고 지구력 있고 힘 세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당삼체라는 예술 작품도 아라비아 말을 수입해서 중국 말의 종자를 개량했어요. 예. 네. 아라비아 말의 종자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말의 종자가 개량됐다고 말이 하죠. 체구가 크고. 체구가 크고 지구력 있고 있고. 지구력도 있고. 예. 순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예. 딱이네. 딱이죠. 네, 진짜 좋네요. 누구 같네.
그러면서 이 말이 진짜 최고의 명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 내가 명품이다. 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명품이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분은 계속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진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속이 허한 사람이다. 왜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꽉 차 보이는데.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으로 굳이 그걸 나타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덴마크인가 이런 데는 명품 시장이 없대요. 사람들이 속에 내가 명품이니까. 네, 굳이 내가 뭐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감도 높고 건강하고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자꾸 명품 관련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속이 허한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명품이 되어야지 누가 뭘 걸쳐서 뭘 같이 있어서 명품이 되는 거야. 또 생각해보니까 에이스는 맞네. 근데 제가 아까 되게 위험한 발언을 막 그 하시는데. 말사진 보면서 양 목사님이 소개하신다 해서 어저께 이렇게 보내신 사진 저도 유심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이 중국의 이제 그 전통적인 명문 아주 잘 쓴 글 중에 하나가 백락과 천리마라는 글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 예. 이제 한유라는 송나라 때 당송 때 유학자가 썼는데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백락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고, 네. 예. 근데 이 백락을 만나야지만 천리마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리마는 하루에 콩을 한 가마씩 먹어야 되고 보통 말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백락은 천리마를 알아보고 콩을 많이 먹여가지고 명마로 키울 수 있는데 그 좋은 말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콩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절대 천리마가 안 된다.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말을 알아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말이 너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좀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하면은 본인이 백락이고 이 말이 천리마라는 그런 사진으로 이미지화를 이렇게 알고 찍은 건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말도 이렇게 잘 조련하듯이 네.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내가 알아봐서 명마를 내가 발굴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발굴했기 때문에 너는 명마가 될 거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면 아마 이런 사진이 될 텐데. 저 말은 행복하겠네 그러면. 네, 자기를 알아봐주는 주인이 알아봐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의 그 구성이 그런 느낌을 아마 구학문 옛날 그 한문 공부한 사람 이렇게 보면 이거 백락과 천리마의 이야기인데 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아주 사진이 특이한 사진이다. 다시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을 좀 이야, 받는 것 같아요. 해석이 그냥 정말 애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해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애정이 그냥 듬뿍듬뿍 담뿍담뿍인지. 아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진 자체가 그런 고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짜여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재밌는 뭔가를 사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이게 사진을 찍은 것 같기는 예. 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신 사진도 하나 있던데. 그래요? 어디 있었어요? 예, 기억 안 나시죠?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저기 있는데. 예. 그러네. 네. 그 사진 너무 저 사진 내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보세요. 제가 왜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잘 눈에 왜 들어오지 찍었는데 진짜 대통령은 안 보여. 그러네. 네, 대통령이. 와, 신기하네. 네. 야, 이런 경우가 있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님들 사진 하나 골라오셨죠? 저는 아주 한 네. 장의 명장면이라고 제가 네네네. 야 이거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한 사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예, 보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어머. You Raise Me Up이라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 이게 좌절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이제 땅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저 사진 지금 이제 잼버리 때. 잼버리 때 예,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바닥에 본부가 앉으셨다가 가서. 일어나라니까 좀 몸이 좀 이렇게 몸집이 크셔가지고 잘 못 일어나시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굉장히 기쁜 얼굴로 김건희 여사 이제 보좌를 받으시면서 이제 얼마나 해말고. 해맑게 웃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다 이제 생각을 넣어가지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대통령실에서 배포할 그러니까요. 사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웃음을 짓게 하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곧 때로는 국가를 대변하는 심벌인데 이 대통령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를 누가 와서 일으켜주는 모습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데 왕조시대 같으면 그 주상전화가 곧 조선이고 주상전화를 일으켜 세우는 건 아이고, 머니나. 조선을 일으켜 세우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배포할 때 생각이 없진 않았을 텐데 아니,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런 사진은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나 같으면 안 내보낼 텐데. 안 내보내기가 사진들이 쉬운데 많아요.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과감히 내보냈다는 거는 이제 그 뭘까요, 내부에서 그러면? 이거 괜찮다. 이거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원래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났다라는 정무적 판단하에 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힘들고 지치신 대통령을 일으켜 세우는 거다라는 걸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거 아닌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근데 사진 자체로는 너무 흐뭇한 사진이라는 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내보내기엔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하다. 네, 그 본인의 역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요? 그렇죠. 여기 대단하다? 여기 지금 못 일어나서 쩔쩔매면 웃으면서 일어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인. 주저앉으신 대통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김건희 여사의 저 힘 이런 게 아주 강조된 사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은 웃고 있지만 한쪽은 이렇게 서면서 아유 무거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사진이 역대 대통령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진들이 계속 배포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라인, 김건희 세력과 윤석열 세력이 있는데 결국 김건희 세력이 좀 더 이겨서 장악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없다. 예. 어쨌든 이 사진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힘을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맞아요. 그거 맞는 것은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저 사진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대통령이 왜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바닥에 앉아있다가? 몸을 보세요. 아니, 몸을 보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렇는데 이게 시사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내외 복잡한 정치 상황과 여소야대의 정국과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마찰과 그런 것으로 지쳐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이 영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역대 그 어떤 그 대통령실의 사진보다도 어떤 영부인의 모습보다도 강인한 그러네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영부인이네. 네. 우리 해문수님의 해안이 딱 보이는 진짜 설명이십니다. 이거 되게 해학적이네. 예, 그런데 이분이 관저를 나가시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역할이. 그럼요. 본인은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대선 후보 시절에 사과하실 때도 앞으로 내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정한 생각에 내조다. 진정한 내조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겠죠. 이야,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이 프로. 자, 어쨌든 참 대통령을 해맑게 행복해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하고 있고. 사람 너무 이렇게 해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역대 표정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맑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진짜.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하고 부인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은 항상 부인만 보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대통령도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너무 해맑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김건희 여사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대로 잡혔는데 네. 그 사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사진은 저희도 고기를 푹 숙이고 계시는 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위 김건희 여사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김건희 맞아요, 여사의 맞아요. 데뷔 그래요.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근데 저 사진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것이 저게 지금 대통령께서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받으러 갈 때 그 배우자가 동행해서 이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사진인데요. 저때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에게 복싱 코치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격려하면서 야
잘 싸우고 알아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 훈화 말씀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진이 온매문세를 다듬고 그죠? 저 사진이 되게 솔직히 저는 좀 그랬던 게 저 때는 사실 되게 얌전하게 계실 때예요. 솔직히 그쵸? 부인이. 예. 근데도 저 사진을 보면 구도를 보면은요. 네. 마치 임명장을 총장에게 주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주는 사람 같아요. 저 사진 보세요. 맞아요. 지금 고개를 아, 푹 숙이고 계시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딱 옷 해주면서 이렇게 잘하세요. 머리 이런 네. 느낌이 지금 딱 들지 않아요? 아니 전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임명식 사진은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이거 온매문세를 담고 있는 게 남는데 저것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입니다. 저게. 그렇죠. 예. 맞네요. 근데 저것도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당시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배포한 것이 아니고 저 찍었는데 사진 찍는 사람의 구도상 시각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의 눈에 그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저 장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네. 찍어서 배포됐겠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어서 배포한 사람 특유의 논리를 볼 때 정확한 프레임과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이 계속 배포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아까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목사님 향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현재처럼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 윤석열 지지하고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는 이 사진 이때부터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할 때 좀 이상했거든요. 좀 이상하다. 인상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죠. 왜냐면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자기가 대통령 때도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임명을 받는 거잖아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의 정서하고 잘 안 맞단 말이죠. 네. 근데 참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캐릭터죠. 네,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진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이날 대중들이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진 뒤에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 받은 뒤에 김건희 여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했다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랬어요. 1m 50cm 세로 큰 사진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사진 제가 하나 뽑았는데 그 사진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점핑 위드 러브를 하면 필립 할리만의 라이프지의 아주 전설적인 기자죠. 네. 그 전시 사진전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누가 뛰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 뛰라고 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가서 뛴 사진을 찍어서 그날 대통령께 이때 내가 대통령 되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뒤에 본인 인스타그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점핑 위드 러브 오셔가지고 내가 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오셔서 뛰어서 저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잘 되고 닉슨도 뛰어서 대통령 됐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뛰라 그러니까 뛰어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런 메시지인데 그 얘기잖아, 지금. 워딩은 이거죠. 어쨌든 점핑을 해서 뛰라 그러니까 뛰었다. 난 문재인도 뛰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내가 뛰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뛰었다. 이게 무슨 대통령 취임식도 아니고 네. 자기 남편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임명받는 날인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자기가 주인공이- 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뭔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제 대통령에게 점프한 사진을 선물한 것이 비난받을 것인가 문제를 보면 아니, 비난받을 비난받을 것은 아닌데. 아닌데 그 성격이 이제 드러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2013년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고, 그렇죠. 그때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갔을 텐데, 네. 그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그런 여러 주요 인사들과의 교분을 전시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완을 통해 좀 보여줬다는 것이 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단순하게 뭐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아닌가. 또 그날 용의주도하게 저 거대한 액자를 또 남편 검찰총장 임명식 때 또 본인도 선물하시는. 아니 저는 그쪽으로만 발달돼 있다. 그쪽으로라면 그쪽으로라 하면 아무튼 그쪽으로만 발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네. 그리고 모습도 그렇고 저 당시 찍혔을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처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때의 반응은 뭐 예쁘다, 개성이 강하다,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아내 말 잘 듣네, 뭐 이런 댓글. 남편 관리 잘하겠는 걸 뭐 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입니까? 네, 그런 모습이 있죠. 김건희 여사가 평강공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한국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부인 캐릭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목사님도 한 장 또 사진 마지막으로 가져오셨죠?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사진을 진짜 빼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지금 와, 저 사진 기억나요? 개 저 사진입니까? 개 사진. 이게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3일에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서 대게를 그 개 이름이 뭐였더라? 큰돌인가? 큰돌이. 네, 큰돌이 팔지 말라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 사진이죠? 그 기사를 저도 또 보니까 3마리를 싸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또 싸가지고 가서 네. 또 드신다고. 네, 그래서 자기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네. 근데 이 개를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개를 먹을 개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옛날 시골에는 막 돼지 같은 것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이름을 안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네. 못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예.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먹는 거에겐요 이름을 붙여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개들, 워낙 우리는 옛날에는 막 개 잡아먹고 집에 막 키우는 개도 잡아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개를 잡아먹은 것에 대한 상처, 어른들이 엄청난 상처가 있었단 우리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키우던 이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을 부모님이 내다 팔거나 네, 네. 애들은 이제 막 예쁘다고 이름도 붙여주고 친구처럼 노는데 네. 잡아먹거나 이러면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는 이유가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먹을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잡아먹어. 이게 뭐야 이게? 충격이죠, 사실은. 이게 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네. 진짜 좀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목사님 네. 개에다가 이름 붙여가지고 잡아먹었다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충격까지 충격받았습니다. 아닐 것 같고. 근데 아니, 저 사진도 근데 제가 보면은 아까 목사님 저 사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를 들고 있었으면은 아무도 저 개도 주목 안 하고 저 사진 자체가 잊혀졌을 텐데 그 김건희 여사가 저 개를 들고 있으니까 아마 저 영덕 대게인가 포항 대게 저 개 판촉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예, 사진이 좋아요. 예, 아마 저 시장 가면은 저 사진 누가 크게
그 출력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느낌도 걔만 드는데. 들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이름을 붙여준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개식용 금지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것도 개 아니야? 그게 저 막 개는 그게 또 괜찮나? 다른데. 저 개는 괜찮나? 갑각류와 개와 이 그 포유류 개는 좀 다르니까. 네. 참, 뭐, 우리가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이러네.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드신다. 뭐 이런 건가? 아니 제가 왜 저 얘기를 하냐면은 저 갑각류라는 게 갑옷할 때 갑자인데 갑각류라는 건 사실 일본 무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남성성의 상징이거든요. 벌써 평생 완전 무장하고 네. 병기를 들고 살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개, 가재 이런 게. 근데 그 여성이 네. 큰 개를 들고 큰 돌이라고 하니까 그 또 아까 그 말 사진하고 제 눈에는 남성성의 상징을 예, 여성이 들고 큰 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게 그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예, 남성성과 여성성. 역시 그쪽으로는 발달을 하셨네. 그래서 야, 저 갑각류를 그 완전 군장으로 살고 있는 애들 저렇게 잘 다루시는 모습이 있구나. 네. 예. 아이고, 참.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씨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사실 상당히 많고,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예? 이 논란들 과연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아니, 뭐, 저는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그래서 이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그 여성 주인공을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I'm king of the world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알겠습니다. 스님도 한마디. 아,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같이 사진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진으로 볼 때 분명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건 인정해요. 김건희 여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네.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영부인까지 이제 되신 거겠죠. 어떤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과도하게 나쁜 쪽에서 볼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난 있는가.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 근데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면 제 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어떤 일관된 지점이 있어요. 네. 그 일관된 지점을 찾아 나가서 그 김건희 여사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사고를 방지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게 이 시간 통해서 좀 마련되면 누가 좋겠다 누구를 생각하고 이끌겠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대선 전에 조용한 예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가장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게 또 그분의 특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횡무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무료 시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또 주제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그리고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우리 스님께서 고초를 네. 많이 겪으셨죠? 뭐 고초까지는 뭐 아니고 제가 뭐 김건희 여사를 변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보자. 네. 그래서 살짝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반대편에서 제가 깐죽대는 게 저 스스로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변호할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점차 잘 알아주실 걸로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진학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스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네. 저도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 왜요? 스님이 옆에서 헛소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조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어.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야, 네. 진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지금 너무 이렇게 분노에 젖어 있어서 그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다. 스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알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게 듣기 싫은 걸 수도 있고. 알아도 싫다. 예,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된 일일까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쟤네들 끝났다. 아, 진짜요? 왜? 왜냐면, 야, 진짜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뭐 이제 평론가들이 그래도 한동훈은 안 할 거다. 뭐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하고, 이분들은 우리랑 다른 분들이시잖아요. 다른 세상을 사는 분들이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뭐 그런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나 뭐 스님도 마찬가지. 저희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지를 받고, 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지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정치는 내가 옳다는 것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이기는 게임이 정치인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층 30%만 보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나머지 뭐 반대에 있는 분들 혹은 소위 말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화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게 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평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분들은 그런 모든 걸 다 그냥 뛰어넘고 그러니까요. 내가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간다 네. 이런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유력하다는 이제 보도 계속 연이어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분들이 좀 목사님 말씀처럼 기존의 정치인과 좀 인식을 달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 어떤 인식을 달리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인을 경청하고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정책 혹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돌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자기가 결론을 내린 어떤 그 단계를 믿고 그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 난관을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수를 두면서 아마 돌파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렇게 크죠? 이분들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은 이게 종교인들도 비슷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검사들, 특히 그 특수부 검찰들은 자기들은 뭐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시던데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아닌 이상은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고 자기들의 인식.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좋지 않을 거고 몰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요? 왜 몰락해요?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옳은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내로남불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러던데 그분들은 자기는
엄청나게 원칙과 상식에 그러니까 근거해서 자기들은 한다고. 그렇지만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자기 편한 세상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뉴스에서 엄청 봤는데 너무 이게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남는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할까? 이기적인 게 행복한 거 네,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평균 한 40% 행복하답니다. 배려하는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가 불행한 거는 불행한 네, 겁니다. 남의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 괴로워요. 괴로워요. 네. 양보해야 되니까. 네, 늘 참아야 생각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또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걱정도 해야 되고 네. 자기들만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대신. 남 신경 안 쓰는 게 네, 제일 편하긴 얼마나 하겠군요.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나? 아, 참. 근데 이 얘기를 좁혀서 네.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뭐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대표적인 한동훈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오는 게 이제 론스타 먹튀 사건을 이분이 해결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론스타라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과 한탕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를 한동훈이 잡은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해서 상당 부분 그 수완을 발휘했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송해가지고 법원의 화해 공고 무시하고 그 소송해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 해서 지금도 네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다행히 항상 옳은 쪽에 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주가 있어요. 어떤 네. 사건을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깊이 봐서 빈틈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새로운 착점을 두어서 그 난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한데 머리가 좋다는 거지 뭐 옳다는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판단이 옳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로 오면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수완이 아마 비대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게 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사람들이 참 저는 좀 간지럽다고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한동훈 장관을 모셔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순신 장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척의 배가 남아있을 때 이순신이 모셔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어떤 분은 강감찬을 왜 임진왜란 쓰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제가 존경하는 장군들을 갖다가 다 거기다 비유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스님은 큰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요? 그게 불만이 아니 없어요? 불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과 강간자는 외적과 싸운 사람이고 지금 한동훈 그 장관이 싸우고 있는 사람은 외적이 아니고 같은 국가의 민주당이라는 다른 정당과 싸우는 건데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사의 과잉이죠. 이 수사의 과잉으로 마치 이순신과 강감처럼 돼가지고 민주당을 죽이고 물리쳐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이 난관을 극복할 때 이순신과 강간전의 비유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정치가라든지 그 내정을 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영조의 탕평책이 필요한다든지 네. 뭐 이런 비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외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거란이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면 안 되죠. 진짜요? 설마? 아니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실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정적 제거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현대 역사로 오면서는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선이라는 건 있는 건데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 정치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원초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의 원초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과했다. 이순신 장관은 내가 존경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얘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한동훈 장관이 보수 차기 대권 1위랍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걸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1등, 그다음에 2등이 한동훈 장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결국 보수 세력 중에서는 대권 주자 1순위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다 언론이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아, 그래요? 왜요? 아니, 조금만 나오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태도, 네. 태도가 중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태도를 보는데, 메시지보다는 태도인데,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깐족대망이잖아요. 네, 너무 좀 심해. 깐족대망.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게 지금 너무 심하고, 최근 발언도 마찬가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도 실은 핸드폰 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핸드폰 비번이나 까라고. 네.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 계속 패션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계속 띄워주니까 물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중도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근데 지지층에서는 그걸 보고 존대하면서 따라가는 측면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언론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 보수 세력을 이끌 차기 대권 주자이다. 이거 괜찮습니까, 스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매우 싫어하겠죠. 당시 인기 많이 나왔는데 벌써 대권 주자가 있으면. 근데 그건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언론이 만든 건데 저는 말이에요. 이 한동훈 장관이 대권 주자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게 상대편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어떨 때 보면 막 그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도 가끔 대권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둘이 양상은 다르지만 막말이라든지 남을 조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기의 비결로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장관 발언이 조금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다. 아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유튜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의 심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뉴스도 보면 이제 보통 공중파 뉴스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될 이야기를 안 하거나 좀 줄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기서 저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보면 때마다 뉴스도 실은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또 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의 유튜버들이 교주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의 교주가 나타나는데 그게 유튜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말로 흥하고 자꾸 이러니까는 말로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국회 법사위에서 19일 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상임이냐 이런 이제 물어보니까 혼자 궁금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싸가지지 진짜 말 그대로. 싸가지. 아니 국회의원들은 어찌됐건 국민들이 선출한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게 누가 봐도 그거는 좀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지만 태도 자체가 저는 점점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꾸 스스로 도취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촛불 집회를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제가 김용민 의원이랑 저랑 같이 시민들이 행진하고 들어오는데 같이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니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요 막 저한테 막 와서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죠. 그러잖아요. 촛불 집회에서 제가 그냥 거의 제가 스타였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좋아하는데 자기를 알만한 데를 가면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5%만 나와도 자기가 이긴다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정치 뽕이죠.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지금 같아요. 한 장관이 좀 그런 상황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단순하지 않냐면 한동훈 장관이 막말하고 비아냥대는 사람 같은데 그저께 보니까 무슨 군인 유가족을 만나서 같이 눈물을 찍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려고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우는 거냐라고 보면 그 앞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냉정하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 네. 이 사람이 네 편과 내 편을 명확하게 라인으로 긋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인 편,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엄청 비아냥대고 막 막말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막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일면을 보여준다든지 뭐 같이 운다든지 하는 그 네 편과 내 편에 대한 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상이 아마 비대위원장이 되면 장관으로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대위원장이 드러났죠, 돼서 충분히. 지금 저는 더 심하게 더 드러날 하겠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발언은 아주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너무 얄밉다라는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이미지로 접근하는 양동 작전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원래- 숨진 홍정기 일병 모친 만나서 네네. 울었었죠. 예. 원래 악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보세요, 조폭들은요 애초에 나쁜 놈들이니까 피해갈 수라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을 막 헷갈리게 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 헷갈리게. 네. 야, 우리도 그런 작전 한번. 아니, 이게 다른 캐릭터예요. 한동훈 작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과 좀 다른 캐릭터예요. 그렇긴 하네요, 예. 진짜.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하고 말로 공방하는 장면. 사실 여당 의원들하고는 공방한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도. 네. 야당 의원들하고 하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동훈 장관을 설명하는 결정적 한마디가 무엇인지 한번 꼽아 오셨습니다. 우선 스님께서 꼽아 오셨죠? 네. 뭘까요? 제가 뽑아온 건 두 개를 네네, 뽑았는데, 첫 번째. 예, 네. 첫 번째가 그때 법무부 장관 인혁당 임명 사건. 직후에, 예. 인혁당 사건 제가 사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 계기입니다. 인혁당 사건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네. 아주 사법살인이고 고문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고 유가족들이 피해가 보상되지 않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2007년에 와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보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뒤에 정부가 유족들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이자도 내라고. 이자 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많이 물려가지고 그 이자 연체가 뭐 많은 사람은 뭐 수억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부담이 된 사건이었는데 이 앞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해결했어요. 네, 이 반환 배상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재판소에서 조정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9억 관한 소송을 사실상 법무부가 포기함으로써 그 사건을 종결지었던 아주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일을? 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외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환해야 될 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눠가지고 반환을 하면 네. 그 이자가 한 9억 상당 되니까 네. 그 이자를 빼주겠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그런 걸 못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론스타 사건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외에 사람들이 보는 만큼의 생각이 있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재주겠지만 한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이 점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그거 같아요. 너무 원칙을 그러니까 지키느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가 이유 없이 원금을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분도 이 사건도 한 명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줄줄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면제해주면은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렇게 못해주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이게 딱 다이렉트로 뭐가 되니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관의 결단으로 이 사건 종결했다는 건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놀라운 거를 일이에요. 보면은 놀랍긴 예. 하죠. 예.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이게 정치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어떤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저도 딱 이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한동훈이 딱 짚어가지고
잘 해결해 넣은 거죠. 이거는 진짜 잘한 거죠. 이걸 네. 뭐 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네, 이때 말한 게 이거예요. 국민 억울함 해소에는 진영 논리가 없다. 아, 말은 진짜 네, 진짜 잘해요. 말은 잘하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착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발 더 들어간데 자기가 착점을 해서 그 착점한 상태에서 앞에 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권의 저는 뭐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솔직히. 예. 게으른 건 나태합니다. 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그렇죠. 왜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니 민주정권에서 유연하지 못하고. 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 먼저 해결해 달라는 근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앞에 법무부 장관, 또 박범계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존에 그런 사람들의 진영의 논리라든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일이 더 선급받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네. 이 한동훈식으로 접근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착점해 놓고 앞에 논리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얘기할 때 그 문재인 정권 왜 이거 못했냐고 거꾸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만약에 해줬으면 또 상대방 쪽에서 니네는 그쵸. 왜 또 했냐고 이런 거만 욕할 하냐. 수도 있죠. 예. 근데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이걸 해주니까는 아무도 말을 그렇죠. 못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박수 받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목사님도 정하셨죠? 어떤 네. 걸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뭐 지금 사진 나갈 것 같긴 한데 네. 그 명품 가방. 예, 명품 가방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 그러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기자들이 질문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네. 그 김건희 여사 이 명품 디올백 받은 거 의혹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네, 네, 네. 이거 몰카 공작이라고 말하면서 그쵸.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 그러던데요. 여기 저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기발하긴 한데. 아이고 참네요. 좀 아니, 품위가 없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또 재주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기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게 만드는. 이 지금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네. 그러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9년이나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군인이잖아요. 네네.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저 그래서 노사모도 가입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씨. 어? 뭐야 이게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계속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뒤에도 얘기했지만 깐족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동훈은 그랬다 쳐.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저열한 공격이니까 거기다 응대를 하면 또 똑같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너무 기가 차면 아예 말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한두 번이지. 그리고 뭐 법사위에서도 계속 지금 분위기가 당하는 이미지고 의원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혐오 정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30% 빼고 60, 70%는 지금 그냥 거의 분노를 넘어서 혐오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좀 다르다. 아니 나라를 지금 뭐 일본한테도 다 갖다 바칠 지경이고 이런데 그걸 보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하게 나가도 된다. 제발 민주당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골라오셨죠?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하다가 단식하고 예, 있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네. 이재명 대표 병원에 간 날에 한동훈 한동훈이 장관이 잡범도 이러면 뭐 그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도 따라한다 뭐 이런 얘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비번을 안 까는 거는 뭡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휘발됐다. 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요. 야,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뉴스들이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목사님 말씀대로 저 얘기 너무 지나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이 가진 코드를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약간 심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심하게, 매우 예, 심하게. 매우 심하게.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관료가 사실 얘기 네,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국무위원이 그리고. 예?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근데 저분의 머릿속에 그 공격 대열 매뉴얼이 제가 볼 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논리적으로 미러링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비아냥을 돌려주는 쪽으로 해결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 상대방들은 안 했어요. 자기가 먼저 만든 미러링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시작하는 자기가 거야. 먼저 한 거죠. 자가 이게. 먼저 한 건가요? 미러링은 남이 먼저 하면 그건 반사지. 이거는 그게 반사, 아니잖아. 이런 게 미러링이지.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먼저 창조적으로. 창조적으로 공격하는 그럼요. 아니, 그런 독특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런 모습이 아마 계속 재현될 거라고 치졸하다. 치졸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시민 장관 생각이 납니다. 네. 유시민 장관이 그 노무현 정권 때 참 너무 시원시원하게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맞는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맞는 말을 해도 얄밉다. 네, 이거죠. 싸가지 없게 한다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에게는. 네. 우리 또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네. 없으니까. 오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동훈 장관 좋은 얘기를 자꾸 갖고 와서 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도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약간 다시 평가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4.3 사건 일반재판 수행인에게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라고 했던 4.3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워요. 4.3 사건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대통령으로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연설이 있기도 한데요. 이 4.3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법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군사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은 됐는데 일반 재판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허가 안 했어요. 그랬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제주도 가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재판 수행인에 대해서도 내가 직권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받아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약 70명 정도 현재 일반 재판으로 유죄됐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무죄로 돌려서 풀어준 사건입니다. 네,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거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네. 네, 항상 말은 진짜 말을 진짜 멋있죠. 너무 훌륭해 이거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주가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자기의 말을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니까 법률가니까 네. 그 어떤 제안이나 행정적인 조치 뭐 이런 걸로 그 자기의 발언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기존의 정치인은 주로 말로 하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열심히 하겠다로 끝나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특이하게 자기의 발언을 정책이나 제안, 조치 이런 걸로 뒷받침해서 증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딱 붙죠. 네. 예?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안 한 거야? 라는 네. 논리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스님들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카톡 한번 해보시고. 이거 자, 참 네.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원래 그 이 4.3 사건이 수면으로 부각되게 한 게 추미애 장관, 추미애 의원 시절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과실은 또 여기서 맺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교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해문 스님과 양이삼 목사님.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도 그랬고 뭐 여기저기서 김건희 여사 제발 좀 그만 좀 네. 쫓아다녀라. 아예 그냥 관저를 떠나라. 막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순방 동행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제발 한국에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순방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 그러시던데 한국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외가 너무 네. 자주 들어오신다. 네, 이런 너무 얘기도 하죠. 한국에 자주 출몰하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지경이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죽을 수 없다. 아. 예. 왜냐면, 그 뭐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조중동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네. 대한민국을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려요. 내부에서 돌렸더니 진짜 백석도 안 나온다. 뭐 이것 때문에 조중동이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뭐, 일종의 그 김건희가 사저로 가서 뭐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저를 가게 되면 네. 굳이 특검까지 하냐.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논조를 바꿔서 쓸 것이다. 갔는데, 사저로 갔는데 굳이 특검까지 하냐. 네네. 라고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그게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엔 특검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통과됐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미리 포석을 그렇게 까는 거라고 좀 보는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일단 그 김건희 대통령인데 사저로 가겠습니까? 김건희 대통령이라니요? 네? 하는 짓이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일단 네. 사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떻게 관저를 떠납니까? 자, 대통령 부인이 근신해야 된다. 스님 네.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근신하셔야죠. 뭐 이른바 디올백 사건 이후로 국민 여론도 좀 진짜. 안 좋고 그런 상태에 좀 근신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적인 원론과 별개로 이번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따라가셨다고 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좀 그 여론의 그런 안 좋은 반향들이 인식하셨었는지 네덜란드에서 이제 찍힌 사진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네덜란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가신 곳이 따로따로 가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신 거 찍힌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이 사진빨 너무 안 받으셔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 열사 기념관하고 헤이그에 가셨던데 네. 뭐 이거 봤다는 것도 어떤 임팩트를 주긴 좀 어려운.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영부인과 같이 찍었을 때는 그 사진에 사진이 좀 임팩트가 이렇게 있는데. 임팩트가 있는데 영부인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 대통령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좀 민숭한 사진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아주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단히 특이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잘 보면은 굉장히 근신해서 대통령과 따로 움직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자기의 일관된 자기 주장을 사진으로 역시 나타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의 동물보호재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견들을 끌어안고 예.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사진 잘 나왔습니다. 사진 잘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속칭 김건희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한국 언론에게 보도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좀 또 다른 이제 한 번 더 주목하자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 농림수산위에서 김건희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게 됐습니다.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아마 통과를 여야 합의했으니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여 시대에 마가우가 구가 저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개식용을 몇 천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종식하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동일한 시간대 멀리 지구의 거의 반대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사진을 통해서 개를 끌어안으시고 김건희법의 통과를 국내외 정치인에게 강하게 요청하셨다는 것은 역시 김건희 여사 감각이 있다. 결국 근신이 아니라 네. 네덜란드까지 가서 할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진이었다고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좀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 왜 가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거 오늘 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자,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진짜 제가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랑 둘이 같이 찍힌 사진에서는 항상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짝짝 그렇죠. 들긴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만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좀 밋밋한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양 목사님은 어떤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뭐 이제 순방 사진 중에서 꼽아보라고 네네. 하셔서 뭐 또 이제 우리 해무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근데 해문 스님 참 비비가 좋으신 것 같아요. 비위가 좋아요? 네. 아, 저는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사진을 잘 못 보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 근데 사우디 방문했을 때 뭐 말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시는 부인이라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 에마 부인이시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저 말이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최고의 명품 말이다. 엄청 비싸대요. 네. 맞습니까? 네. 아라비아 말. 아라비아 말은 그 말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건장하고 예, 지구력 있고 힘세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삼체라는 예술 작품도 아라비아 말을 수입해서 중국 말의 종자를 개량했어요. 예. 예, 아라비아 말의 종자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말의 종자가 개량됐다고 말이 하죠. 체구가 크고. 체구가 크고 지구력 있고 지구력 예, 있고. 지구력도 있고. 예, 순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예, 딱이네. 딱이죠. 네, 진짜 좋네요. 누구 같네. 그러면서 이 말이 진짜 최고의 명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 내가 명품이다. 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명품이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분은 계속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진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속이 허한 사람이다. 왜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꽉 차 보이는데.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으로 굳이 그걸 나타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덴마크인가 이런 데는 명품 시장이 없대요. 사람들이 속에 내가 명품이니까. 네, 굳이 내가 뭐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감도 높고 건강하고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자꾸 명품 관련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속이 허한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명품이 되어야지 누가 뭘 걸쳐서 뭘 같이 있어서 명품이 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에이스는 맞네. 근데 제가 아까 되게 위험한 발언을 막 그 하시는데. 말사진 보면서 양 목사님이 소개하신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보내신 사진 저도 유심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이 중국의 이제 그 전통적인 명문 아주 잘 쓴 글 중에 하나가 백락과 천리마라는 글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 예. 이제 한유라는 송나라 때 당송 때 유학자가 썼는데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백락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고, 네. 예. 근데 이 백락을 만나야지만 천리마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리마는 하루에 콩을 한 가마씩 먹어야 되고 보통 말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백락은 천리마를 알아보고 콩을 많이 먹여가지고 명마로 키울 수 있는데 그 좋은 말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콩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절대 천리마가 안 된다. 안 되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말을 알아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말이 너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좀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하면은 본인이 백락이고 이 말이 천리마라는 그런 사진으로 이미지화를 이렇게 알고 찍은 건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말도 이렇게 잘 조련하듯이 네.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뜻이에요? 내가 알아봐서 명마를 내가 발굴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발굴했기 때문에 너는 명마가 될 거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면 아마 이런 사진이 될 텐데. 저 말은 행복하겠네 그러면. 네, 자기를 알아봐주는 주인이 알아봐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의 그 구성이 그런 느낌을 아마 구학문 옛날 그 한문 공부한 사람 이렇게 보면 이거 백락과 천리마의 이야기인데 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아주 사진이 특이한 사진이다. 다시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을 좀 이야, 받는 것 같아요. 해석이 그냥 정말 애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해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애정이 그냥 듬뿍듬뿍 담뿍담뿍인지. 아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진 자체가 그런 고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짜야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재밌는 뭔가를 사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이게 사진을 찍은 것 같기는 예. 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신 사진도 하나 있던데. 그래요? 어디 있었어요? 예, 기억 안 나시죠?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저기 있는데. 예. 그러네. 네. 저 사진 너무 저 사진 내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보세요. 제가 왜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잘 눈에 왜 들어오지 찍었는데 진짜 대통령은 안 보여. 그러네. 네, 대통령이. 와, 신기하네. 네. 야, 이런 경우가 있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님도 사진 하나 골라오셨죠? 아니, 저는 아주 한 네. 장의 명장면이라고 제가 네네네. 야 이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한 사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예, 보고 계신 사진인데 저 이 사진의 제목을 어머. You Raise Me Up이라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 이게 좌절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이제 땅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저 사진 지금 이제 잼버리 때. 잼버리 때 예, 예,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바닥에 보고가 앉으셨다가 가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이렇게 몸집이 크셔가지고 잘 못 일어나시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서 이제 일으켜 세우는 건데 그 굉장히 기쁜 얼굴로 그 김건희 여사 이제 보좌를 받으시면서 이제 얼마나 해말고. 해맑게 웃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다 이제 생각을 넣어가지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젊어요, 대통령실에서 배포할 그러니까요. 사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웃음을 짓게 하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곧 때로는 국가를 대변하는 심벌인데 이 대통령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를 누가 와서 일으켜주는 모습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데 왕조 시대 같으면 그 주상전화가 곧 조선이고 주상전화를 일으켜 세우는 건 아이고, 머니나. 조선을 일으켜 세우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배포할 때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나는- 텐데 아니,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런 사진은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나 같으면 안 내보낼 텐데. 안 내보내기가 사진들이 쉬운데 많아요.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과감히 내보냈다는 거는 이제 그 뭘까요, 내부에서 그러면? 이거 괜찮다. 이거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원래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났다라는 정무적 판단하에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힘들고 지치신 대통령을 일으켜 세우는 거다라는 걸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거 아닌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근데 사진 자체로는 너무 흐뭇한 사진이라는 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내보내기엔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하다. 네, 그 본인의 역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요? 그렇죠. 여기 대단하다? 여기 지금 못 일어나서 쩔쩔매면 웃으면서 일어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인. 주저앉으신 대통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김건희 여사의 저 힘 이런 게 아주 강조된 사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은 웃고 있지만 한쪽은 이렇게 서면서 아유 무거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사진이 역대 대통령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진들이 계속 배포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라인, 김건희 세력과 윤석열 세력이 있는데 결국 김건희 세력이 좀 더 이겨서 장악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필요는 없지만, 없다. 어쨌든 이 사진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힘을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맞아요. 그거 맞는 것은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사진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대통령이 왜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바닥에 앉아있다가? 몸을 보세요. 아니, 몸을 보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렇는데 이게 시사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내외 복잡한 정치 상황과 여소야대의 전국과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마찰과 그런 것으로 지쳐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이 영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역대 그 어떤 그 대통령실의 사진보다도 어떤 영부인의 모습보다도 강인한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영부인이네. 네. 우리 해문수님의 해안이 딱 보이는 진짜 설명이십니다. 이거 되게 해학적이네. 그런데 이분이 관저를 나가시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역할이. 그럼요. 본인은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대선 후보 시절에 사과하실 때도 앞으로 내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정한 생각에 내조다. 진정한 내조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겠죠. 이야,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이 프로. 자, 어쨌든 참 대통령을 해맑게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하고 있고. 사람 너무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요. 네, 대통령 이 역대 표정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맑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진짜.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하고 부인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은 항상 부인만 보인다 그랬는데 네. 여기서는 대통령도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너무 해맑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김건희 여사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대로 잡혔는데 네. 그 사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사진은 야, 소위 저희도 고개를 푹 숙이고 예, 계시는 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위 김건희 여사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김건희 맞아요, 여사의 맞아요. 데뷔 그래요.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근데 저 사진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것이, 저게 지금 대통령께서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받으러 갈 때 그 배우자가 동행해서 이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사진인데요. 저 때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에게 복싱 코치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격려하면서 야, 잘 싸우고 알아. 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 훈화 말씀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진이 온매문세를 다듬고, 그죠? 저 사진이 되게 솔직히 저는 좀 그랬던 게 저 때는 사실 되게 얌전하게 계실 때예요. 솔직히 그쵸? 부인이. 예. 근데도 저 사진을 보면 구도를 보면은요. 네. 마치 임명장을 총장에게 주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주는 사람 같아요. 저 사진 보세요. 맞아요. 지금 고개를 아, 푹 숙이고 계시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딱 옷 해주면서 이렇게 잘하세요. 머리 이런 네. 느낌이 지금 딱 들지 않아요? 아니, 전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검찰총장 임명하는 임명식 사진은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맞아요.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이거 온매문세를 담고 있는 게 남는데, 저것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입니다, 저게. 그렇죠. 네. 예. 맞네요. 근데 저것도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당시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배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찍었는데 사진 찍는 사람의 구도상, 시각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의 눈에 그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저 장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네. 찍어서 배포됐겠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어서 배포한 사람 특유의 논리를 볼 때 정확한 프레임과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이 계속 배포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아까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목사님 향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현재처럼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 윤석열 지지하고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는 이 사진 이때부터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할 때 좀 이상했거든요. 좀 이상하다. 인상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죠. 왜냐면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자기가 대통령 때도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임명을 받는 거잖아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의 정서하고 잘 안 맞단 말이죠. 네. 근데 참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캐릭터죠. 네,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진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이날 대중들이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진 뒤에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 받은 뒤에 김건희 여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했다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랬어요. 1m 50cm 세로 큰 사진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사진 제가 하나 뽑았는데, 그 사진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그 점핑 위드 러브라는 필립 할리만의 라이프지의 아주 전설적인 기자죠. 네. 그 전시 사진전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누가 뛰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 뛰라고 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가서 뛴 사진을 찍어서 그날 대통령께 이때 내가 대통령 되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예.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뒤에 본인 인스타그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점핑 위드 러브 오셔가지고 내가 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오셔서 뛰어서 저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잘 되고, 닉슨도 뛰어서 대통령 됐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뛰라 그러니까 뛰어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런 메시지인데, 그 얘기잖아, 지금. 워딩은 이거죠. 어쨌든 점핑을 해서 뛰라 그러니까 뛰었다. 난 문재인도 뛰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내가 뛰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뛰었다.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도 아니고 네. 자기 남편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임명받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자기가 주인공이- 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뭔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키는 한 일인가?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에게 그 점프한 사진을 선물한 것이 그 비난받을 것인가 문제로 보면 아니, 그 비난받을 비난받을 건 것은 아닌데. 아닌데 그 성격이 이제 드러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2013년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고, 그렇죠. 그때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갔을 텐데, 네. 그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그런 여러 주요 인사들과의 교분을 전시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완을 통해 좀 보여줬다는 것이 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단순하게 뭐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아닌가. 또 그날 용의주도하게 저 거대한 액자를 또 남편 검찰총장 임명식 때 또 본인도 선물하시는. 아니 저는 그쪽으로만 발달돼 있다. 그쪽으로라면 그쪽으로라 하면 아무튼 그쪽으로만 발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네. 그리고 모습도 그렇고 저 당시 찍혔을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처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사람들이 그때 반응은 뭐 예쁘다, 개성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 그 아내 말 잘 듣네, 뭐 이런 댓글. 남편 관리 잘하겠는 걸 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입니까? 네, 그런 모습이 있죠. 김건희 여사가 평강공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한국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부인 캐릭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목사님도 한 장 또 사진 마지막으로 가져오셨죠?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을 진짜 빼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지금 와, 저 사진 기억나요. 개 저 사진입니까? 개 사진. 이게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3일에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서 대게를 그 개 이름이 뭐였더라? 큰돌인가? 큰돌이. 네, 큰돌이 팔지 말라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 사진이죠? 그 기사를 저도 더 보니까 3마리를 싸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또 싸가지고 가서 네. 또 드신다고. 네, 그래서 자기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네. 근데 이 개를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개를 먹을 개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옛날 시골에는 막 돼지 같은 것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이름을 안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네. 못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먹는 거에겐요 이름을 붙여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개들, 워낙 우리는 옛날에는 막 개 잡아먹고 집에 막 키우는 개도 잡아먹고 이랬잖아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개를 잡아먹은 것에 대한 상처, 어른들이 엄청난 상처가 있었단 우리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키우던 이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을 부모님이 내다 팔거나 네. 애들은 이제 막 예쁘다고 이름도 붙여주고 친구처럼 노는데 네. 잡아먹거나 이러면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예,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는 이유가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먹을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잡아먹어. 이게 뭐야 이게? 충격이죠, 사실은. 이게 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네. 진짜 좀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목사님 네.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이름 붙여가지고 잡아먹었다고 그 뭐
너무 과도하게 그런가? 내가 충격까지 충격받았습니다. 아닐 것 같고. 근데 아니, 저 사진도 근데 제가 보면은 아까 목사님 저 사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를 들고 있었으면은 아무도 아무도 저 개도 주목 안 하고 저 네. 사진 자체가 잊혀졌을 텐데 그 김건희 여사가 저 개를 들고 있으니까 아마 저 영덕 대게인가 포항 대게 저 개 판촉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예, 사진이 좋아요. 예, 저 아마 저 시장 가면은 저 사진 누가 크게 그 출력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도 개만 드는데. 들고 있었으면 괜찮다니까요. 이름을 붙여준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개식용 금지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것도 개 아니야? 그게 저 막 개는 그게 또 괜찮나? 다른데 저 개는 괜찮나? 갑각류 개와 이 그 포유류 개는 좀 다르니까. 네. 참, 뭐, 우리가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이러네.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한 몸이 되고 싶어서 예, 드신다. 뭐 이런 건가? 아니 제가 왜 저 얘기를 하냐면은 저 갑각류라는 게 갑옷할 때 갑자인데 갑각류라는 건 사실 일본 무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남성성의 상징이거든요. 벌써 평생 완전 무장하고 네. 병기를 들고 살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제 개, 가재 이런 게. 근데 그 여성이 네. 큰 개를 들고 큰 돌이라고 하니까 그 또 아까 그 말 사진하고 제 눈에는 남성성의 상징을 예, 여성이 들고 큰 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게 그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예, 남성성과 여성성. 역시 그쪽으로는 발달이 하셨네. 그래서 야, 저 갑각류를 그 완전 군장으로 살고 있는 애들 저렇게 잘 다루시는 모습이 있구나. 네. 예. 아이고, 참.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씨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사실 상당히 많고,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예? 이 논란들 과연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아니 뭐 저는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그래서 이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그 여성 주인공을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I'm king of the world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알겠습니다. 스님도 한마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같이 사진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진으로 볼 때 분명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건 인정해요. 김건희 여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네.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영부인까지 이제 되신 거겠죠.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을 과도하게 나쁜 쪽에서 볼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난 있는가.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 근데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면 제 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어떤 일관된 지점이 있어요. 네. 그 일관된 지점을 찾아 나가서 그 김건희 여사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사고를 방지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게 이 시간 통해서 좀 마련되면 누가 좋겠다 누구를 생각합니다. 이끌겠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대선 전에 조용한 내재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가장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게 또 그분의 특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횡무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